사람이 나이가 들어 인생 후반전이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힘들어도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앞을 봐도 막막하고 뒤를 돌아봐도 아쉽고 지금을 봐도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더군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고 동시에 나는 뭘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바쁘고 배우자와는 할 말이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 만나면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상하게 잠이 안 옵니다.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한가? 아이들은 잘 살고 있나? 내 건강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이 나이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정약용이라고 하면 목민심서를 쓴 학자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39에 유배를 가서 18년을 귀양살이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빼앗긴 채 강진이라는 외딴 곳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사람이 그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있는 사색을 하고 가장 중요한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오늘 이 시간 정약용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급할 것 없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빠른 답이 아니라 천천히 곱씹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인생은 끝내 흔들린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눈앞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문제 아닌가.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안 좋고 관계가 불편한 게 문제지 마음이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사실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차이는 뭘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0 넘어서 퇴직하신 분들 많으시죠? 같은 시기에 퇴직해도 어떤 분은 이제 내 시간이다 하며 새로운 취미를 찾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매일 집에서 TV만 보다가 우울증에 빠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퇴직이라는 똑같은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한 분은 직장이 없어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은 직장 없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약용이 말한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도 마음이 다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신법신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어디로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연습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대부분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더 열심히 살걸. 자식들한테 더 잘해줄걸. 둘째,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돈은 얼마나 더 필요하지? 건강은 언제까지 버틸까? 셋째, 현재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정약용도 똑같았습니다. 39에 유배 가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정치를 안 했으면, 내가 조용히 살았으면 하고 수없이 자책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도 불안했겠죠. 이 귀향이 언제 끝날까? 가족들은 무사할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헤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현재가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거는 잊고 미래 걱정 말고 현재만 살아라. 이런 식의 긍정론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듣기엔 좋지만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를 인정하고 그래, 불안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잠을 자야 해 하면서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잠이 안 오네. 괜찮아.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쉬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잠이 옵니다.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로 돌아오는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폈습니다. 과거의 후회로 가고 있으면 그래, 후회스럽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돌아왔습니다. 미래의 불안으로 가고 있으면 그래, 불안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고 돌아왔습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서 그는 점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조금씩 변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계속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군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이미 정해진 게 많습니다. 대신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바꾸는 게 아니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다. 50이 넘으면 이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인생 후반전을 편안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식 걱정이 많을수록 노년은 불안해진다. 정약용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배를 가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39에 유배를 갔으니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랄 아이들을 생각하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편지들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건강은 괜찮으냐?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느냐? 그런데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나면서 정약용의 편지 내용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걱정, 당부, 훈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너희들의 삶은 너희 것이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내가 걱정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다니 차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게 진짜 사랑이더군요.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우리가 편안합니다. 자식이 힘들면 우리가 불안합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우리가 뿌듯합니다. 자식이 실패하면 우리가 창피합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 속에는 사실 나를 위한 마음이 숨어 있다고. 우리가 자식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자식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힘들면 우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자식들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제 다 컸으니 내버려둬야 하는데 자꾸 신경 쓰입니다. 결혼은 했는지, 직장은 괜찮은지, 손주는 잘 키우고 있는지, 부부 사이는 괜찮은지, 그리고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찾아오지도 않나. 명절에만 오면 되는 줄 아나. 우리가 없어도 잘만 사는구나. 그런데 동시에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너희들 바쁜 거 아니까.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섭섭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약용은 이 마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클수록 노년은 불안해진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군요. 자식에게 기대하면 자식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면 자식이 바쁠 때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자식을 통해 행복을 느끼려 하면 자식이 힘들 때 우리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자식이 우리 행복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 노년은 자식의 삶에 종속됩니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자식이 힘들면 불행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이들 걱정에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아이들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나만 힘들구나. 그래서 정약용은 선택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로, 자식을 응원하되 자식을 통해 행복을 찾지 않기로, 자식을 믿되 자식이 나를 책임지게 하지 않기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자꾸 마음이 갑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소식이 없으면 섭섭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말을 곱씹으면서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아, 이게 내 불안이구나.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통해 나를 확인하려는 내 마음이 문제구나. 이걸 알아차리니까 조금 편해졌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삽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건 자식의 몫입니다. 나는 그저 옆에서 응원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은 내려놓는 겁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 자식을 통해 내 행복을 찾지 않는 것, 자식이 나를 책임지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50이 넘으면 이제 자식을 놓아줘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거고 못 되어도 그게 자식 인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식 걱정에 밤을 새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나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인생 후반전을 편안하게 사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말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과묵했던 사람도 50이 넘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자식들한테, 배우자한테, 친구들한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 많은 게 마음 불안한 것과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맞더군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걸 했어. 내가 이런 생각을 해.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우리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사회적 지위를 잃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식들 만나면 이것저것 조언하고, 친구들 만나면 예전 이야기하고, 새로 만난 사람한테는 내 경력을 자랑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는 걸. 자식들은 고개만 끄덕이고, 친구들은 자기 할 말만 기다리고, 새로 만난 사람들은 적당히 맞장구만 칩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떠드는구나. 듣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하고 있구나.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철저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을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건 부당해. 나를 알아줘.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입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오히려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만 더 흔들린다는 걸. 그래서 그는 글을 썼습니다. 말 대신 글로, 변명 대신 사색으로, 호소 대신 사유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정약용은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하려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지?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제대로 전달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을 줄이면 이런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대신 듣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도 듣고, 주변의 소리도 듣고, 내 마음의 소리도 듣게 됩니다. 이게 정약용이 발견한 겁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을 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것저것 충고합니다. 밥은 먹었니? 직장은 괜찮니? 건강은 챙기고 있니? 이런 건 이렇게 해봐. 그런데 말을 줄이고 그냥 옆에 앉아 있으면 자식이 먼저 말을 합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는 대신 그냥 조용히 커피를 마시면 더 편안합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 이해하는 관계.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저도 요즘은 말을 많이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많은 말은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적은 말은 마음을 모으게 한다. 50이 넘으면 이제 말을 줄여야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말, 자랑하려고 하는 말, 가르치려고 하는 말, 변명하려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줄이고 진짜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늙지 않습니다. 나이는 들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 후반전을 편안하게 사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인생이 가벼워진다. 50이 넘으면 주소록에는 이름이 가득한데 정작 연락할 사람은 없습니다.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동네 지인, 친척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락하려니 머뭇거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진짜 아는 사람은 아니다. 처음 이 문장을 봤을 때 저는 섬뜩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친하다. 오래 알았으니까 이해한다. 오래 알았으니까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오래 알았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 알았어도 만나면 피곤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래 알았어도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관계 한두 개쯤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 동창 중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꼭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자기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듣고 있으면 기분만 나빠집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알았다는 이유로 계속 만납니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비교되고 우울해집니다. 그래도 다음에 또 만납니다. 왜냐하면 오래 알았으니까입니다.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예전 동료들과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뻔합니다. 회사 욕, 상사 욕, 후배들 욕. 듣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이미 그만둔 회사인데 왜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도 만납니다. 오래 알았으니까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유배를 가자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왜 떠나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 사람들은 나를 진짜 좋아했던 게 아니구나. 내 지위와 권력을 좋아했던 거구나. 그게 사라지니까 떠난 거구나.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떠난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구나. 오히려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구나. 유배지에도 몇 명의 사람들이 정약용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 진짜 친구들. 이 사람들은 정약용의 지위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정약용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관계의 질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100명의 얕은 관계보다 5명의 깊은 관계가 낫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이 넘으면 이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만나면 피곤한 사람, 비교만 하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부탁만 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 알았으니까는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저도 요즘은 관계를 많이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오래 알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피곤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진짜 좋아하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시간을 보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것보다 한 사람을 깊이 아는 것이 낫다. 50이 넘으면 이제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을 봐야 합니다. 주소록의 이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을 남겨야 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를 버리고 편안한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게 인생 후반전을 편안하게 사는 네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마음의 상태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나이가 57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귀양살이로 보낸 셈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정약용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불행하다. 돈이 많으면 편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명예가 있으면 만족하고 명예가 없으면 초라하다. 그런데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성공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하고, 실패해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무거우면 괴롭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가벼우면 자유롭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부의 상태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쫓아온 것들, 성공, 돈, 명예, 인정,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잠깐의 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마음에서 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다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구나.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은 거구나. 권력이 없으니까 권력 다툼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명예가 없으니까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재산이 없으니까 돈 걱정에서 벗어났습니다. 친구가 떠나니까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결국 정약용은 유배를 통해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외부의 것들에 매달리지 않는 자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정약용은 가장 빛나는 작업을 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 이 모든 위대한 저작들이 유배 시절에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잃었을 때 가장 위대한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이 넘으면 이제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심, 인정에 대한 갈망, 체면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쫓아온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뭘 잃었지? 남들은 다 성공했는데 나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삶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 중요한 건 내가 뭘 잃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구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편안했느냐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성공하지 못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다. 50이 넘으면 이제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부의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안한 게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편안하게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인생 후반전을 편안하게 사는 5번째 비결입니다. 정약용은 75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며칠 전 제자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약용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대로 살았네.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마음대로요? 그렇게 힘든 유배 생활을 하셨는데도요?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남들이 정해준 기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대로 살았네. 그게 진짜 자유였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쫓아온 자유는 사실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어도 괴롭습니다. 성공하면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해도 공허합니다. 진짜 자유는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약용의 삶을 통해 5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스려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자식을 내려놓아야 노년이 편안합니다. 셋째, 말을 줄여야 마음이 늙지 않습니다. 넷째, 관계를 정리해야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마지막에 남는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봐야 한다는 것. 우리는 평생을 외부를 향해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부를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가? 내가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내가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게 인생 후반전의 핵심입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여전히 흔들리고, 어떤 날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자식 걱정도 하고, 관계에서도 피곤하고, 성공하지 못한 내 모습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그런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50이 넘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외부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후회 없이 편안하게 사는 인생,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편안한가? 나는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자식을 조금씩 내려놓고 말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한 달, 두 달, 1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을 겁니다. 아, 나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정약용처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마음대로 살았다고.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복잡할 때, 인생이 막막할 때, 이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억지로 긍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